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데이터로 파고드는 누구일까입니다. 누굴까님, 오늘 AI 반도체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엔비디아의 철옹성에 균열을 낼 만한 일인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현재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가 80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MD의 점유율은 아직 10% 미만이죠.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실적으로도 증명됩니다. 2024년 11월 20일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보면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만 분기 매출 3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가 AMD의 손을 잡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이 바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2025년 10월 6일 AMD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픈 AI는 차세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단연간에 걸쳐 총 6기가와트 규모의 AMD GPU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AMD는 향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AMD의 기술력을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자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를 견제하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 후행 PER, 선행 PER, 패그 비율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엔비디아와 AMD의 실제 숫자를 사용해서 이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후행 주가 수익 비율, 즉 trailing PER은 과거 실적 대비 주가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후행 PER은 약 51배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1달러에 대해 51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MD의 후행 PR은 약 70배로 과거 실적만 보면 AMD의 가격표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행 PER은 미래를 보는 지표인가요? 맞습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R은 미래 예상 실적 대비 주가 가격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선행 PER은 약 42배로 낮아집니다. 미래에 돈을 더 잘 벌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죠. AMD 역시 선행 PER가 약 55배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패그 비율은 성장성까지 고려한 가중비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성장 속도에 비해 주가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패그는 약 1.28로 높은 성장률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AMD의 패그는 2.0으로 시장이 미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매우 높은 기대감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성 대비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AMD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투자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회사가 맞붙는 기술 전쟁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칩 성능만 좋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격전지는 어디인가요? 네, 승패는 세 곳의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입니다. 첫 번째 격전지인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쿠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쿠다는 지난 15년간 AI 개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락인 효과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개발자들이 특정 기술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기술로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AI 모델이 쿠다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바꾸려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전부 수정해야 하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AMD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락컴이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존 CUDA 코드를 최소한의 수정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전쟁은요? 엔비디아는 매년 신제품을 내놓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통해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AMD는 메모리 용량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MD의 MI350 시리즈는 288GB 메모리를 탑재해 엔비디아의 B200의 180GB보다 60%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합니다. 거대 AI 모델을 다룰 때 이는 총 소유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마지막 네트워킹 전쟁은 어떤가요? 수만 개의 칩을 하나처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엔비디아는 NVLink라는 독점 기술로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자사 생태계에 종속시킵니다. 이에 맞서 AMD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85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UALink라는 개방형 표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UALink 컨소시엄이 1.0 사양을 공식 발표하면서 개방형 생태계의 반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킹 모든 전선에서 엔비디아의 폐쇄형 독점 생태계와 AMD 중심의 개방형 연합 생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구도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칩 성능 비교를 넘어 이 생태계 전쟁을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두 회사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이 오히려 판을 흔들고 있다고요? 어떤 외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면서 동시에 엔비디아의 독점을 가장 경계하는 세력입니다.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고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AMD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경쟁사를 키워주는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픈AI와 AMD의 계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AMD 생태계에 막대한 엔지니어링 자원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함께 키우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등도 AMD의 인스팅트 시리즈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양사 모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AMD는 이로 인해 2025 회계년도에 약 15억 달러의 매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AI 칩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전력 소비와 발열 문제도 심각해져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자체가 성장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의 큰 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AMD에게는 가장 큰 기회 요인이군요.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누구일까님,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견고한 듀오폴리 체제 구축을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AMD가 25에서 35%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강력한 2위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 구도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믿는 투자자라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그 경우 균형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중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비중 60%, AMD 비중 35%, 그리고 나머지 5%는 기타 AI 인프라 관련주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AMD의 개방형 생태계가 예상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좀 더 공격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MD의 시장 점유율이 40%에 근접하는 시나리오로 엔비디아 비중 50%, AMD 비중 40%처럼 두 기업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며 AMD의 높은 성장성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의 기술적 해자가 여전히 굳건해서 지금의 독점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보수적인 투자자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권합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 기반하며 엔비디아 비중 70에서 85%, AMD 비중 15에서 25%로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전략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정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대시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지표 중 두 가지만 꼽자면 첫째는 쿠다에서 락컴으로의 전환율입니다. 이 전환율이 2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는 AMD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의 총 이익률입니다. 현재 75%를 넘는 높은 이익률이 만약 7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AMD와의 경쟁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가격을 인하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대시보드 신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동적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던 투자자가 락컴 전환율이 20%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는 시장이 듀오폴리 시나리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균형형 포트폴리오로 AMD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AMD의 점유율이 계속 15%를 넘지 못한다면 엔비디아가 독점이 예상보다 견고하다고 판단하고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은 한 기업의 독점에서 두 거인의 경쟁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자신들만의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이 이제 선수로 직접 뛰려온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거대 기업들의 자체 제작 칩이 과연 엔비디아와 AMD의 아성을 모두 위협하는 제3의 세력이 될 수 있을지 AI 칩 시장의 미래를 건 또 다른 전쟁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디 오라클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